많은 사람이 진화론 하면 찰스 다윈을 떠올리곤 하는데 사실 진화론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저서 동물 철학의 저자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에 의해서였습니다. 라마르크는 식물학과 무척추 동물학에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왕립식물원에서 교수직으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동물학에 대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는 동물은 생존 또는 욕구로 인해 특정한 신체를 계속 사용하면 그 신체가 발달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렇게 발달된 신체는 유전이라는 특성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라마르크는 진화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초원에 많은 기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카시아 나무의 잎을 먹으며 살아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후가 변하고 아카시아의 나뭇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린들은 아카시아 잎을 서로 차지하느라 바빴고 결국 잎은 사라지고 기린은 굶어 죽어야 할 위기에 처했죠. 그러나 당시 기린의 목이 닿지 않던 높은 곳에 아카시아 잎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기린들은 그 잎을 먹기 위해 자신들의 목을 최대한 뻗었고 이 노력이 지속돼 현재 기린의 목이 길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라마르크가 창조한 이론인 용불용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론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진화론은 앞선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초원에 사는 기린이 높은 곳에 위치한 아카시아 잎을 못 먹게 되었고 이 때문에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기린보다 목이 길게 태어난 기형 기린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기형 기린은 다른 기린들이 먹지 못한 높은 곳의 아카시아 잎을 독차지할 수 있었고 자연스레 영양 상태가 튼튼해 번식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었겠죠. 이 개체가 가진 생존의 유리성, 즉 목이 긴 형질은 다음 세대에도 고스란히 발현되어 역시나 이 후손들도 기존의 기린보다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목이 긴 기린이 그렇지 않은 기린보다 많아지게 되었고 목이 짧은 기린은 도태되었죠. 이러한 설명 체계를 우리는 자연이 동물이 진화될 방향을 선택했다고 해서 자연선택설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선택의 진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공선택 진화가 있는데요. 이는 19세기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 만연했던 다양한 견종을 만들기 위한 놀이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견종은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분명 인간의 니즈에 의해서 어느 특정한 생물학적 특성, 예를 들면 코가 길면서 덩치가 큰 강아지 같은 콜리 또는 귀여운 외모에 다리가 짧은 웰시 코기 같은 견종도 인공선택에 의한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이와 상반돼 자연은 그 어떠한 목적도 가지지 않으며 그 자체로 펼쳐진 환경일 뿐 진화는 목적 없이 이루어진다는 자연선택설을 주장하였고 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의 일반론이 되었습니다.